네, 청기누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너죠. MC 장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네. 장원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 처음으로 제가 김종배 진행자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네, 우리 담당 PD랑 같이. 네. 네, 뭐 PD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뭐 깊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네, 굉장히 얕은 이야기 한 마디만 PD님이 전하시더라고요. 뭔 얘기? 그냥 둘만 좀 가까이 앉았으면 좋겠다고. 아, 저는 최대한 그러니까 왜 눈을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과 눈을 맞추고 싶어서 약간 이렇게 빠졌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로 눈빛 교환하지 말고 그냥 네. 앞에만 보라고 네. 바짝 붙어서.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바짝 붙었습니다. 제가. 그렇지, 예. 좀 부담스러우면 말씀하세요. 서로 눈빛 점점 더 교환하는 붙을 거 수도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 아니고 네. 우리 그러니까 촌철님들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죠? 보시기에 그렇죠. 좀 붙어 있는 게 그림이 낫다. 네. 그렇죠. 박변도 근데 약간 좀 네. 떨어지려고 했었는데, 네. 그죠? 유독 근데 M장한테 이제 거울 좀 느껴지나 봐요. 우리 둘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더 그림이 예쁜가 봅니다. 와, 너무 저의 자의적 이렇게, 해석이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가렵지? 그리고 제가 고급 정보 하나를 지난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됐습니다. 뭔 얘기? 여러분들 우리 김종배 진행자님이 은퇴 이후에 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시죠? 제가 식사 자리에 들었는데 어허. 살짝 얘기했습니다. 살짝. 어허. 서울 근교의 아주 한적한 곳에서 카페 사장님 하시는 게 은퇴 이후의 소원이시라는데 저희가 은퇴 시기를 바짝 뒤로 늦추려면, 왜냐하면 우리 서울 근교의 카페 사장님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사의 김종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시사 카페로 하면 돼. 시사 카페로. 시사 카페 누가 갈까요? 나중에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으로 하세요. 종종 세상에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코너 제목으로 하세요. 시사 카페. 그런 카페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뉴스 카페 쉬러 가는 거지. 뉴스 읽기 모닝 카페 뭐 이런 거. 네. 장사는 안 하시는 걸로. 장사 감각은 전혀 없으시네요. 물론 외모는 어디 뭐 LP바 같은 데 가서 앉아 계셔도 그냥 DJ 같고 사장님 같고. 그거 괜찮다. 비주얼로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으세요. 무게 잡고. 네. 음악 좀 아는 척하면서. 근데 능력치는 방송과 시사에 집중되어 있으시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까네 벌써.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시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우리 촌철님들께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정말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정말 충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원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충원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의 스타일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충원은 필요 없고 충성만 해라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지금 어록 나오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떠신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조심스럽네요. 저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요? 네. 안 무서워? 아니 왜 아니 걱정된다고 말씀해요. 왜 몰아가세요?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어떤지 저는 모르니까. 예. 뭐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주변에 충원은 필요 없고 충성만 해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충성심을 곁들인 충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직 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걸 두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거는 이병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인터뷰를 했고 어제 사법논담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정통으로 다 다뤘어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더 여기 뭐 덧붙일 건 없고 오늘은 제대로 한번 삐딱선을 타가지고 다른 측면은 다르게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어떻게 짚어보느냐. 오직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하여 그리고 오직 윤석열 검찰의 논리에만 입각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백해무익하다.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인데 여기서 100가지 해로운 걸 다 읊기에는 너무나 시간적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세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해무익.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이게 뭔가 무익한 것인지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첫 번째. 무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무능합니다. 무능하다. 뭐가 무능하냐? 검찰이 무능합니다. 검찰이 무능하다요. 그래서 맡겨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수사 주체인데 수사 집단인데 이 검증은 수사보다는 좀 얕은다는 게 아닙니까?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인지 제가 예를 하나 끌어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기억하시죠? 아, 예,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냥 자료 수집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죠. 그때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그 문건은 사찰의 결과가 아니라 네. 검색의 결과라고 했어요. 네네네. 기억하시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뭐 취합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걸 작성하고 오셔집니까?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이잖아요. 네. 범죄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기껏 한 게 스크랩 수준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때 검찰 주장은 네, 그런 그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예. 기사 검색에서 기사 나온 거 다니까 정리한 거다 이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검찰에게 인사 검증을 맡겨봤자 아. 구글링 말고 뭘 더 하겠습니까? 아, 이미 한번 그 검증했던 적이 저희가 있네요. 네. 이미 봤잖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사 정보만 전문적으로 끌어모으는 수사 정보 정책관실에서 한 게 네. 스크랩인데 네. 인물 검증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아, 이미 우리가 한번 본 바가 있지만 이 검증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능하다. 맡겨봤자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무뎌진다. 무뎌진다. 자, 이 그 인사정보관리단을 총지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장관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번 참 잘 봅시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네. 본인 검증의 자리였죠. 이때 벌어진 장면들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딸 스펙 의혹이 불거졌고 논문 대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이때 한동훈 후보자가 뭐라고 맞받아쳤습니까? 입시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입시에 활용하지 않아서 아무 네.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네. 1번. 두 번째.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진 서초구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및 등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어서 과정이나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 없다고 했어요. 부천 건물 불법 개조 및 증축 의혹이 제기되니까 모친이 관리위에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네. 당시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에 대처하는 논리가 이런 것이었어요. 네. 자,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인사 의혹에 대처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잣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잣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지휘하는 인사검증단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네. 자, 자녀 스펙 쌓기 위해서 논문 대필 의혹이 다른 후보자한테 제기가 됐어요. 네. 아, 그러면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이거 제대로 검증을 해가지고 예.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보고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할 수 있죠. 수사 주체인, 검증 주체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미 사용했던 방법들이 그 방법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저기서는 한동훈 장관은 중간 보고 안 받고 최종 보고만 받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던데. 네. 아니 보고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네. 실무진이 최종 보고를 받으시는 정관님의 어떤 잣대를 의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게 과거에 이제 대학교 시험 보면 어떤 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선배님들이 정리해 놓은 족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너무나도 확실한 족보가 있네요. 그러면 피해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그거 해서 이 사람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얘 뭐야? 지금 나 들으라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인사검증 잣대가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죠. 네. 그런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 걸림돌이 있는데 전 이거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실제 이거 좀 제가 이제 검증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렇죠. 그 자료로 이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봅시다.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검증을 하는데 무능해. 거기다가 검증 잣대는 무뎌져. 그러면 인사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또 논란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면 야당 공격받으면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왜 하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다가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무능하고 무뎌지는 거 말고 무성해지는 게 있어요. 무성해진다고요? 뭐가 무성해지냐면 논란이 무성해져요. 아, 이 잡음이 많아지고 커진다.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네. 과거 정권을 한번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으로만 돌아서 가봅시다. 네. 인사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의혹이 나왔고 논란이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사수석 경질해라. 네. 민정수석 경질하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했었죠. 인사검증의 어떤 그 책임자로서 인사 추천의 책임자인 인사수석,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잖아요. 네.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대로 재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 겹의 판이 깔리는데 네. 자, 검증의 내용, 검증의 기준, 검증의 무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겹으로 이제 판이 깔려요. 네. 하나하나 봅시다. 자, 딱 청문회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이 끝나서 통과가 됐으니까 청문회까지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 네. 니네 뭐 했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근데 이 니네가 아니라 단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한동훈 장관 뭐 했냐라고 공격 지점은 예각화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은 무능을 계속 민주당을 칠 거라는 거예요. 제대로 못했네. 계속 무능 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기준 얘기를 할까요? 이거 왜 이거 충분히 검증 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게 한동훈 장관 의식해서 이거 그냥 패스시킨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고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비슷한 의혹이 만약에 제기가 돼가지고 그러면 정치적 논란은 커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공방의 무대는 지금까지는 청문회장이었는데 네. 이게 더블로 이제 무대가 복수 무대가 돼요. 그렇죠. 법사위 회의장에서도 계속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한편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해당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동시 패션으로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불러가지고 당신 검증 어떻게 한 거야? 네. 계속 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동시 패션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비유하자면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 3발 쏘아올렸던데 비유하자면 민주당에게 지금 다연장 로켓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만큼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성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의 입장에서는 부담은 10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왜 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정말 충심에서 나온 충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정말 걱정 많이 하시네요. 충심이 느껴지죠. 네, 느껴집니다. 제 밑에 두고 싶네요. 아니 왜 충심이 깊은 사람이었어. 우리나라가 갈 길이 얼마나 근데 인사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란을 벌여야 되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충심을 담아서 드리는 충원은 뭐냐면 네. 아니 되옵니다 이거잖아요. 아니 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도움이 될 게 1도 없다. 그렇죠. 정말 1도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도 아니 되옵니다고 네. 한동훈 장관님을 위해서도 아니 되옵니다. 자, 일부 몰지각한 그리고 일부 방장맞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네. 벌써 차기 대권 후보로 한동훈 장관 운운하고 있더라고요. 네. 야, 이런 보도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턱도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요거를 종합을 하면 인사는 국민 감수성이 가장 높은 분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인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소환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인사는 만사일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망사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망사의 원흉으로 한동훈 장관이 지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다음에 논란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인사의 행여나 한동훈 장관과의 개인 인연이 얽혀들면 어떻게 됩니까? 망사의 원흉에다가 정실 검증의 장본인이라고 하는 낙인까지 찍히게 돼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네. 설령 한동훈 장관이 뭔가 더 큰 꿈을 그리고 있거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더 큰 어떤 꿈을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앞길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을 갖다가 딱 박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뭐 이런 생각도 실현 속에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이런 차원으로 만약에 가서 단련시키고자 했다면 제가 할 말은 할 말은 없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면 이건 커다란 판단착오다. 정말 커다란 판단착오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도 사실 이걸 받지 않는 게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는 훨씬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좀 드네요. 근데 뭐 어떻게 안 받을 때 쉬워할 수 있나? 대통령님이 하라는데. 그죠.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니 그렇죠. 역사적으로 역사 공부 많이 해보면 네. 그 최고 권력자 밑에 이제 오른팔들 초창기에 권력 가져갔던 오른팔들은 말로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그 정권의 아이콘 네. 같은 경우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어떤 실세였던 사람들이 이제 보통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운명을 보면은 어떤 정권의 흥망성쇠과 같이 이제 네. 그 궤적을 같이 그랬던 경우가 되게 많죠. 네. 아무튼 그런데요.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이게 법리적으로 이게 맞느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는 다 짚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 일치 안 하는 건데요. 네. 정치적 측면을 봐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나 한동훈 장관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법무부로 간다고 뭐 일이 그렇다고 쌈박하게 더 잘할 것 같지도 않아요. 네. 사실. 근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그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민주당을 보면 네. 어제 민주당에서 이 한동훈 딸 스펙 비리 조사 특위를 가동한다고 밝혔죠. 위원장까지 지금 그러니까 저기 선임을 했던데, 자, 이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한 평가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왜?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의 그에게 제기됐던 의혹은 계속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려면 계속 스펙 쌓기 의혹을 계속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판단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갖고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이고 네. 이것도 마찬가지다 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제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환기용으로 이 특위 카드를 꺼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정반대로 볼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청문회에서 당신들이 어떻게 했냐. 청문회에서 그렇게 해놓고 지금 장관 임명장까지 받았는데 다시 조사특위 만든다? 네. 그 뒷북치는 것밖에 더 되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또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가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적 억하심정에 네. 어떤 또 이제 대상이 되어가지고 계속 또 이제 시달리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실드가 쳐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지금 민주당의 행보이거든요. 네. 제가 앞서서 분석해드린 내용대로라면 가장 좋은 카드는 공학적인 얘기지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라. 무슨 얘기냐면 네. 한동훈 장관의 문제점이 인사검증에 스며들게 하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민들에 스며들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한동훈 장관에서 어떤 청문회 장면을 계속 복기를 시키면서 한동훈 장관이 지휘하는 인사검증 결과하고 계속 매치시키는 것들. 네. 그것이 이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이게 스며들게 하는데 이 그 딸 스펙 비리 조사 특위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민주당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요. 네. 다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식으로 만약에 대응에 나선다라고 한다면 네. 인사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실무 능력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는 그래 왔거든요. 네. 근데 그 평가가 엄청나게 정치적 성격을 가미하면서 더 촉발될 것이다. 그리고 더 증폭될 것이다. 네. 그건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벌써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딸 스펙 비리 조사 특위 이야기를 한 것 자체도 사실 이 인사검증관리단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우야무야 될 수도 있었는데 인사검증관리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수면 위로 가지고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꿈보다 해몽이라고 만약에 그런 네. 차원이었다라고 하면 상당히 고단수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특위는 떡 만들어 놨는데 네. 밝혀내는 건 아무것도 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같이 부각되겠네요. 그것도 또. 그러면 또 이 문제가 또 제기되는 거죠. 그러면 네. 한동훈 장관에게 청문회 전후 과정에서 제기했던 의혹은 그냥 의혹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네. 그걸 잣대 삼아서 한동훈 장관이 지휘한 결과물로서 인사검증 결과에 맞세우는 오히려 이게 더 무리가 없는 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며들게 하는 그렇죠. 방식이겠군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감정이 앞서는 경우라고 한다면 항상 화가 그러니까 불러지게 돼 있다. 네. 요 점을 좀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얼마나 이게 냉철한 카드인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충심에 입각해서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네. 아니되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김종배 진행자님의 안타까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너무너무 전달이 되네요. 그렇죠. 걱정이 이 진심이 전달돼야 되는데. 네, 청와대 가셔야겠어요.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가야지 왜? 아니, 그렇지. 청와대로 가면 안 돼. 관광객이지 그러면. 일단 관광부터 하시고요. 안 가보셨죠? 안 가봤죠.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 용산으로 가셔야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천기누설 내용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촌철님들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 JS님, 그래도 민정수석실보다는 검찰이 나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또 질문.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네. 그 3회 가운데 1번으로 네. 무능을 꼽아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자, 진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컨셉이 블랙 코미디 같네요. 라고 오늘 좀 터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방송이 앞에. 그랬나요? 시선 집중에서도 그렇고. 그랬나요? 예. 예, 근데 진행자님이 웃긴 건 아니고요. 상황이 그랬다고. 아이씨. 네. 재밌었어요. 방송이 재밌으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블랙 코미디라서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재미없다라는 컴플렉스가 있어갖고 하도 그 말 많이. 진짜로요? 아니에요. 재미있으세요. 진짜? 뭐 이렇게 재미의 전혀 영혼이 안 담겨 있는데. 아니요. 재미의 종류는 여러 가지니까요. 네. 그렇다. 네. 실소를 자아내는 재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보는 재미가 있다. 조소를 자아내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좀 자존감이 실제로 많이 떨어져 있으시긴 하네요. 내가 이 재미와 관련해서는 자존감이 바닥이야 바닥. 이제 제가 이거 확실하게 높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많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진행자님께. 네. 유머 감각은 제가 맡아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네. 자, 그러면 MJYU님. 이제 그럼 조국 기준 검증이 아니라 한동훈 기준 검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단골 애청자님들을 촌철이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네, 이런 거 촌철 보고. 살인이 오기 때문에 촌철이라고 부르는. 네. 한마디로 이렇게 맞네요. 제가 주저리 얘기한 걸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시네. 네. 요 말은 MJYU님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자막 코드가 있구만. 내 입에서 나왔어. 아니 너무 아쉽네요. 탐나서 드려봤습니다. 네. 자, 레몬트리 617님 지금 제대로 된 인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윤그리님. 네. 아니 다른 부처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자존심도 없나요? 법무부가 상위 부처입니까? 라고. 아니 지금 제일 힘센 부처인데 어느 부처가 지금 여기다가 맞짱 뜨려고 그러겠어요. 네.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소통령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네. 어디다 맞짱을 떠요. 그러니까요. 큰일 나려고. 네. 네, 유심님님께서 한동훈 소통령 벌써 차기 준비하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진심으로님 보고 안 받는다? 그럼 이제 모든 건 나는 몰랐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게는 무능 딱지가 붙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모르면 안 되는 그다음에 자리에 이제 있으니까요. 면피 장관이라는 딱지가 붙여지게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심은정님 댓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차기 운운하면 아무리 최측근 한동훈이라 하더라도 예뻐 보이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하는 거라고 하는데 예. 눈치 없는 언론들이 벌써 차기 대권 이야기라는 보도를 해내면 네. 그게 뭔가 누구들이라고 하는 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마무리 할까요? 네. 얼른 또 짤짤이쇼로 또 달려가셔야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MC 정원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